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안녕하십니까. 밖에서는 변호사, 집에서는 두 아이의 아버지 기회주의자 박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있다고 믿는 기회주의자 MC 장원입니다. 네, 제가 뭐 아이는 없지만 네. 아이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늘 보면 반가운 게 기분이 좋아지는 게 맞아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기회주의자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품 이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고 상품 얻는 기회를 발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시원한 상품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새로운 기회 찾으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자, 아이 얘기를 했는데 아이를 낳기만 하면 국가가 책임을 진다. 아마 많은 네. 예비 엄마들이 바라는 네. 가장 듣고 싶은 말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네. 평균 출산율 0.78명입니다. 세계 최저죠. 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존폐 위기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 또 소중한 생명을 좀 바라는 그런 예비 엄마들이 주위에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매년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난임으로 진료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하. 매년 태어나는 신생아의 약 10%에서 12%는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등과 같은 난임 시술을 통해 태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저출산 극복을 하려면 먼저 난임에 대한 편견 버리고 난임 지원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늘고 있는데요. 오늘은 네. 난임 지원 정책에 대해서 바로 현실적인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배우 활동을 잠시 내려놓고 아이 엄마가 된 서지연 배우님, 또 네. 오왕시에서 하나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는 정주현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우리 서지연 배우님 소개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엄마 된 지 23개월 된 네, 다은이 엄마 배우 서지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정주현 님도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주현입니다. 네. 네. 엄마죠? 네. 네, 엄마입니다, 엄마. 네. 아니, 아이를 데려오셨거든요. 봤어요. 너무 네. 예뻐요. 8개월 정도 된 남자아이인데 네. 너무 똘망똘망 귀엽게 생겨가지고 저는 그 깜짝 만화에 놀랐습니다. 나오는 짱구 닮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네, 훨씬 귀엽고 똘똘하게 생겼어요. 예, 맞습니다. 네. 세상 모든 엄마는 위대하다. 자, 그렇지만 엄마가 되는 가정은 더더욱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하나의 엄마로 살고 있지만 아이를 품에 안기까지 7.8기의 노력이 있었다는 두 분입니다. 자, 먼저 우리 서지연 씨. 배우 활동, 저는 얼굴이 알겠어요. 네. 그 눈망울 네. 기억이 납니다. 배우 활동을 하셨는데 일단 네. 어떤 작품들 하셨던지. 네, 제가 예. 2005년도부터 네. 드라마 연기를 시작해서 한 2020년도까지 거의 70여 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는 거의 주인공의 친구, 뭐 직장 동료, 예. 아니면 에피소드의 상황에 출연하는 그런 네. 크지 않은 네. 역할로 다작을 많이 했습니다. 70편. 오. 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래서 얼굴은 알 것 작품하셨어요. 같아요. 사람들이 네. 알아볼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정주현님께서는 이제 방송이 처음이라 좀 긴장되실 것 같은데, 그죠?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시면 되고요. 네. 이제 아이 얼굴 보면서 좀 저 힘내시면- 밖에 네. 아이하고 아빠까지 보고 있어요. 네. 자, 자, 편하게 하세요. 손 한번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오, 좋아. 아이고, 아빠가 네. 대충 받으시는데. 아빠 대충 받으세요. 근데 네. 또 아기랑 눈을 맞추시니까 네. 또 표정이 밝아지십니다. 그렇죠. 바로.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조금만 더 길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래 아기 낳기 전에는 그냥 전업주부셨나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일을 하셨나요? 아기 낳기 전에는 백화점에서 근무를 했었고 네. 현재는 이제 아기 키우면서 전역- 육아에 전념하고 네,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육아를 지금 하고 있고. 네. 아이가 몇 개월입니까? 8개월. 8개월, 네. 23개월, 8개월. 자,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아이 키우느라 하루가 진짜 어떻게 가는지 뭐 정신없게 지금 보낼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언제 임신해야 되겠다 준비를 했고 그 시작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지연 씨. 저는 제가 39살 됐었을 때 네. 임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되겠다 싶었어요.
되기 직전에 네, 네네. 나오네. 네. 예. 그 전까지는 배우 활동해야 네, 되니까. 일하다 보니까 정신없이 음. 시간이 흘러갔는데 내가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둘이서만도 행복하지만 네. 아이를 또 안 낳는 게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이걸 진짜 준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여자는 임신을 하면 일을 내려놔야 되잖아요. 뭐 그렇기 잠시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잠시가 될지 영원히 그렇게 될지 또 이제 모르는 우리도 거니까. 그렇지만 배우들은 배우들은 너무 프리랜서니까. 커요, 너무 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임신 준비를 했는데 네. 6개월 동안 준비했는데 네. 안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럼 병원을 가야 된다라는 상식은 있어서 네. 산부인과 갔는데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난임이다. 네, 그래서 그냥 소견서를 줘서 어느 네. 병원에 가라 그래서 오. 저는 그날로 이제 가갖고 음. 근데 차 안에서 소견서 봤더니 불임 이렇게 써 아, 있더라고요. 불임이라고요? 네, 네. 그냥 난임이 난임도 아니라? 아니고 난임도 아니고. 네, 불임 이렇게 써 어. 있어서 저한테는 되게 그 얘기는 네. 다시 한 번 더. 네네네네. 우리가 오늘 난임 뭐 얘기를 좀 해야 네. 되니까 우리 정주현 씨는 어떻게 마음 먹고 임신을 생각하셨어요? 결혼을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임신이 그렇죠, 될 줄 대부분. 알았는데 2년이 지나도 이제 소식이 없었어요. 이야. 그래서 그때 마침 주변 분들이 왜 아기를 안 가졌냐고 많이 질문도 많이 그렇죠. 가졌었고 그래서 퇴사를 한 후에 본격적으로 아이를 갖기로 이제 노력을 했어요. 네. 그때 2년 결혼하고 2년 그때부터 준비 이제 네.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네네. 난임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 준비하시는데 4년의 시간이 네. 걸리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 네. 네. 어땠나요? 그러니까 불임이라고 적혔다고 했잖아요. 네. 영화에서. 네네. 근데 이제 그냥 그분은 그냥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냥 용어인데 저한테는 되게 큰 충격이 와 닿았고 네. 모든 일을 내려놓고 이제 내가 임신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4년 처음에는 그냥 제가 임신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하면은 그냥 바로 임신 준비를 하면 바로 아기가 생기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통상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런데 네. 이제 또 시험관을 하라고 하니까 우와. 네. 시험관 하면 또 바로 생기는 줄 알았어요. 어. 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난자 채취하는 데까지 6개월 걸렸어요. 네. 왜냐면 자궁에 폴립이 많다고 자궁경 수술을 해야 된대요. 혹 네. 제거 수술이죠? 네네. 아. 그게 이제 저는 아기 집 위치에 있다면서 네네. 네, 그래서 폴립 제거 수술을 하고 또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몇 개월 좀 그게 이제 쉬어야 돼요. 아물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몇 개월 쉬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 없이 좀 더 쉰 거죠. 그랬더니 폴립이 다시 생겼대요. 또 생겼다. 그래서 폴립 수술을 또 했어요. 아이고. 네, 또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병원에서 말하는 네. 그 날짜에 가서 이야. 처음 난자 채취를 했는데 예. 거의 막 젊은 사람들은 막 20개씩도 막 채취가 돼요. 네. 근데 저는 3개가 됐어요. 채취가. 아. 3개가 됐는데 수정은 1개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1개 수정된 거를 이식을 하기에는 임신 확률이 낮대요. 네. 그래서 모아서 냉동해놓고 모아서 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이식도 못하고 네. 그냥 냉동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때 이제 난자 채취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한 회차가 벌써 깎인 거죠. 이식도 네. 못한 채. 와. 네, 그래서 두 번째 때 이제 채취를 했는데 2개가 수정됐어요. 그때 2개가. 네, 3개 채취돼서 2개가 네. 수정됐는데 네. 또 냉동은 냉동끼리만 해야 되더라고요. 예. 근데 2개의 이식을 신선으로 한번 이식해보자 해서 이식을 했는데 임신이 된 거죠. 그래도 생각보다는 뭐 좀 빨리 된 편이네. 몇 년 걸린 거예요, 그때까지가? 그때까지는 한 2년, 1년 반? 그런데 그게 이제 잘 안 됐죠. 저는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임신이 되면 무조건 아기를 낳는구나.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임신이 됐는데 5주 때 이제 거의 임신을 알거든요. 네. 근데 8주까지 한 달 정도가 고비예요. 네, 8주, 9주에서 네네네. 유산이 많이 유산되는 돼요.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첫 유산이 됐죠. 그때 첫 유산이 됐다. 네. 이거 얘기 들으니까 네.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정말 힘드셨을 힘든 것 같아. 과정. 몸도 몸이지만 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맞아요. 네.
우리 예. 그렇게 해서 제가 4년이 걸렸던 이유가 예. 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식을 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유산을 하잖아요. 그럼 몇 개월이 또 쉬어야 돼요. 그죠. 몇 개월 쉬고 또 해야 또 되고 채취를 또 채취하고 네, 또 안 돼서 또 그렇게 유산을 3번을 했어요. 그래가 4년이 걸린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4년이 된 거거든요. 네. 와. 아이고 너무 고생 우리 많으셨습니다. 주연 씨도 시험관 시술로 한 겁니까? 시험관 수술로 했는데 네. 처음에는 저는 이제 가임 날짜를 받으려고 병원에 혼자 갔었어요. 네. 그런데 병원에서 우선 나팔관 조영술을 검사를 받고 가베란 주사를 맞아가지고 날짜를 6번 받았어요. 네, 6번이 6개월이 걸린 거죠. 6개월이 걸려서 그동안 그 6개월이 걸리면 보통 임신이 돼야 되는데 임신이 자연 임신이? 자연 임신이 돼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서 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신랑도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됐으면 좋겠다고. 남편 검사 좀 해봐라. 네. 와. 그러고 해서 검사를 했더니 남편 정자의 기준이 조금 조건이 미달이 돼가지고 네. 그때 시험관 권유를 받은 거예요. 남편 때문에 임신 잘못되면 네. 지금 아내한테 책임을 돌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이런 경우도 좀 저 남편을 좀 보게 돼요 지금. 네. 누구의 잘못이 아니죠.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 요즘에는 아니에요. 다 쉽지 않아요. 누구나 아니, 어떤 누구나. 그러니까 임신 육아 음. 남자 다 책임이 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맞죠? 주혜 씨? 네. 와. 야, 일단 네. 그 시험관 준비를 하게 되면 곧 임신이 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누구나 가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연 네. 씨가 그 과정에서 몇 명을 유산을 한 거예요, 그러면? 4명이에요. 정말. 3번 유산이지만 그 마지막에는 쌍둥이였어요. 아이고. 내 아이를 하늘로 올려보냈을 때는 음. 그때는 이제 너무 많이 힘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고 네. 4명의 아이잖아요. 네. 보통 이제 와.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포기할 수도 있을 것 포기하죠, 같은데 통상은. 포기 안 하고 그래도 계속 희망을 가지셨네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음.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시험관이 4차까지만 됐어요. 네. 국가 지원이. 아. 4차까지만 됐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는 아니 4차까지는 가지도 않을 것 같은데 난 네. 금방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음. 그게 횟수가 중요하다 생각 안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7차로 늘어났어요. 아. 그런데 7차까지 안 하면 이건 안 되지 않을까? 어. 그 좀 뭔가 이렇게 후회도 많이 될 것 같아. 마지막 한 번을 안 하면.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 네, 7차까지만 해보자. 음. 다 내려놓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한 게 7차 때 된 거예요, 네, 다은이가? 네. 어. 대박. 우리 아기. 하나님 야. 맞네, 이거. 맞아요. 야. 대박이다. 보통 뭐 7.8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 진짜로 진짜 7.8이 와. 되네요. 와. 아, 너무너무 고생 지금 많으셨습니다. 정말 공감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주현 씨 보면서. 네. 같은 어떤 아픔을 좀 겪었다고 봐야 되죠. 저도 시험관 어려운 4차 때 음. 처음 임신이 됐는데 그때 임신 9주차에 심정지가 와서 유산을 네. 했어요. 아유. 4차 때 된 아이가 네네. 9주차 때 유산이 네, 됐다. 아, 그래서 많이 어. 좌절을 많이 했죠. 네. 그때 뭐 좀 도움 받은 곳이 있다고요? 아, 네. 정말 그때 많이 우울해서 네. 뭐 우울하다고 해서 주변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네. 같이 들어주는 게 힘들 것 같고 네. 그때 마치 우연히 경기 난임 우울센터를 알게 돼서 음. 그곳에 방문을 해서 힘이 됐죠. 네. 경기 난임 난임 우울증 쌈당센터. 이게 어.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여기는? 시험관 지원금을 받으려면 보건소에 가야 돼요. 그렇죠. 돈 네. 받으려면. 네, 제출할 게 있어가지고 보건소에 가면 여러 가지 팜플렛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기 난임 우울센터 리플렛을 보고 방문하게 되었어요. 그 팜플렛 보고 네. 같이 가셨다는 네, 거예요? 네. 이게 전통적인 마케팅 방식인데 이게 잘 통해. 이게 먹힌다니까. 내가 팜플렛 하라고 하잖아. 네. 인터넷 다 필요 없어요. 종이가 제일 좋아, 종이가. 네. 와, 그거 보고 가셨군요. 네.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경기도 난임 우울증 네, 궁금해요. 센터에서는? 왜냐하면 그거를 극복할 때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니까. 보통 제가 유산하고 3주 뒤부터 간 거고 네. 8개월 네. 동안 갔었어요. 오래 가셨네요. 상담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예. 보통 이제 상담도 많이 해주시고 원예 치료도 하고 뭐 비누 만들기 여러 가지 원예 치료라면 꽃 관련된 그런 네, 거를 네. 한다는 거네요. 음.
뭐 비누도 만들고. 네, 여러 네. 가지 다양하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많이 했고 예. 주로 대화로 이제 소통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네. 아, 네. 그러면서 좀 많이 풀렸습니까? 네, 해결이 너무 됐습니까? 많이 풀렸어요. 큰 도움을 네. 받았다. 네. 네. 어. 자, 그러면 그 지연님은 그렇게 어려운 여러 번의 시도와 실패 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아이가 생기셨잖아요. 그래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 기분이 정말 남달랐을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이제 정말 됐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다가 막 불안한데 불안하다가 한 8주, 9주 지나면 괜찮아져요. 네. 저희가 이제 애들 해보니까 저 음. 와이프 얘기 들어보면 그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는 기분이 어떤 것 같아요? 궁금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기라는 없다. 끝까지 아, 조심해야 네, 된다. 안정- 계속 안정기란 좀 없다. 걱정이 되셨구나. 아. 네, 그 우선은 제가 항상 고비였던 8주, 9주를 넘겼을 때 네. 그때는 조금 이만큼 불안감이 이만큼 떨어졌어요. 아. 여기 있어요. 떨어졌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대부분 12주가 안정기라고 해요. 네. 12주를 넘어서니까 여기 불안감이 여기에서 더 요만큼. 정말 딱 조그만한 요만큼. 떨어져요. 계속 보면. 근데 보니까 또 16주래요, 네. 안정기가. 어떡해. 또 16주라서 또 요만큼 떨어졌는데 네. 보니까 중기 유산도 많더라고요. 있죠. 아. 25주의 25주의 유산 막 이래갖고 중기 유산이 될까봐 또. 그것도 네. 있죠. 네. 그리고 막 사산된 경우도 네. 많고. 네. 안정기는 없고 불안감이 계속 있었는데 제일 네. 안정이라고 느꼈던 건 뱃속의 아이가 태동을 느끼면서 제가 움직일 네. 때. 네, 이렇게 톡톡 하면은 톡톡 하고 신호를 와. 네, 신호를 보내오는 것 같은 네, 거예요. 이렇게 부르면 네. 매튜였거든요. 네. 태명이 매튜야 그러면 톡톡 이렇게 건드려지고 네. 그때 저는 안정기라고 생각했고 어. 너무 뭐랄까 가슴 벅차고 진짜 내 안에 뭐가 있구나 우리 아이가 있구나 네네.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고 기쁨이고 네. 이제서야 내가 임신을 했구나 됐구나. 네, 느꼈어요. 네. 근데 중간 유산되는 것도 뭐 특별한 잘못된 그러니까 알 수가 행동을 해서 알 그런 게 수가 아니라 없어요. 그냥 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알 수가 대부분 없어요. 유산이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뭐가 네. 문제가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이제 워낙 이렇게 약한 상황이 약한 배아였던 상경에서 거예요. 또 네, 그런 네, 환경에 네. 태어났기 예, 때문에 그리고 제 자궁이 또 안 맞거나 안 맞아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 우리 거였어요. 잘못이 아니고 네.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가 유산 됐을 때 네. 무슨 이렇게 초음파 같은 거 이렇게 봤는데 피가 이렇게 그쪽으로 안 흐르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의 문제는 양쪽 나팔관 막힘도 문제였지만 아. 네. 혈액 순환에 그게 문제더라고요. 근데 혈액 순환을 뭐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 오메가3 먹어서 순환되는 그런 게 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거 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네, 거잖아요. 주사 배에다가 주사를 아, 또 맞아요. 그럼. 그런 또 이 항목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주사를 처방받아서 네. 그 주사를 맞으면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걸 몰랐을 경우에 피가 네. 아기 집까지 안 가는 거예요. 아이고. 본인 잘못이 절대 아니에요. 네. 주현 씨도 지금 음. 안정기에 딱 들었을 때 지금 아이 이 지훈이 맞죠? 아이 또 기분이 또 심정이 어땠어요? 항상 시험관을 하면 결과가 좋지가 않아서 매번 울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9주가 지나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이가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그때 신랑이랑 그제서 기뻐서 울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엉엉 울었어요? 네, 막 엉엉 진짜? 울었어요. 네. 기쁨의 눈물이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요. 완벽하게 안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어느 정도 이제 덜 걱정하고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된다. 이야기해 주시니까 저희는 뭐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그렇죠.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토록 네. 바라는 아이 출산하고 지금 키우고 있는데 음. 현실적으로 또 애로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고 싶었던 엄마인데 또 되고 나니까 고충도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마냥 좋기만은 하지 않으시죠? 또 힘든 점도 있잖아요. 육체적으로. 엄마의 삶. 네. 삶.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고 나서 다른 세상에 저랑 남편이랑 떨어진 느낌? 네. 네. 아예 다른 세상이에요. 아예 다른 세상에, 다른 네. 4차원 세계 같은 어. 제가 살아보지 않은 네. 그런 세계에 떨어진 것처럼 너무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공감하세요? 저는 그 공감하세요? 세상에 들어가기 싫어서 빠져나왔던 기억 죄송합니다. 네. 빠져나왔던 네. 기억 아빠들은 엄마만큼은 못 느끼나 봐 이게 또. 근데 제가, 요즘은 예. 또 같이 하니까 예. 많이 제가 어릴 때 우리 큰애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데 큰애 그 변을 갈다가 오바이트를 좀 했습니다.
그 후로는 그 세계에 못 갔어요. 오지 말래요. 꺼지라 이러더라고요. 꺼지라 네. 이러더라고요. 미안해. 진짜 초보 아빠였네. 초보 아빠였어. 아들 미안해. 네. 그랬던 아빠입니다. 그 세계 네. 가야 되는데 같이 엄마 아빠 같이 가야 되는데 네. 지금도 제가 그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저도 기저귀 갈 때 숨을 안 쉬어요. 전 숨 쉬다가 숨 안 나와버렸어요. 쉬고 갈아요. 숨 쉬다 나와버렸어요. 숨 좀 더 쉬다가 냄새 맡으면 네. 자기 애기 변은 냄새가 안 난다는데 저는 그게 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네, 근데 육아가 네,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쵸. 육아 번아웃이라는 말이 네,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제 또 나이도 많고 제가 44세에 출산했다 보니까 네. 이게 체력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체력이 딸리더라고요. 어. 그래서 너무 그냥 근데 이제 해내야 된다.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이인데 그러니까. 이러면서 막 너무 이제 저 아픈지도 모르고 힘든지도 모르고 네. 막 하다 보니까 폐렴도 걸리고 그냥 디스크에 문제가 생기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예. 네. 아이를 계속 안아야 되니까 허리가 이렇게 휘고 척추가 이렇게 S자로 측만. 척추측만증이 다 네. 오더라고요. 골반도 틀어지고 네. 한쪽으로 이렇게 먹이니까 쉬운 일이 아니야. 또 이렇게 하면 네. 아기가 울어요.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계속. 아, 진짜- 맞아. 네. 아이가 또 선호하는 쪽이 방향이시구나. 네, 네, 네. 싫어하는 게 있어 애들이. 그래서 정지현님은 또 엄마 이전에는 또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던 직장인이셨잖아요. 다시 또 이제 일을 하고 싶으실 때도 있죠. 네, 그 전에는 열심히 직장을 다녔었는데 네. 지금 이제 복직을 하고 싶어도 쉽지도 않고 연차나 휴가가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자, 육아 얘기도 네. 좀 했는데 육아를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또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도 많을 것 같은데 임신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고충이 좀 크죠? 네, 몸도 마음도 힘든데 네. 경제적으로도 비용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네. 시험관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채취부터 이식까지 하는데 한 번에 할 때마다 150 정도 들었고 이제 약값까지 하면 200만 원 정도. 아, 예. 네, 근데 다행히 저는 지원금을 받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한 번 할 때마다 50만 원 정도 정도 들고. 비용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저 때는 8차까지만 지원이 됐다 보니까 예. 8차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다 사비로 다 사용을 하시는 거고 그 지원도 다 다양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때요? 지연 씨도 저 정도 돈 들었던가요? 저희 때는 1차부터 4차까지는 뭐 몇 프로 지원, 네. 뭐 또 5차부터 몇 차까지는 몇 프로 지원. 이게 네. 퍼센티지가 달랐어요.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또 1차부터는 한 150 정도 들었고 그 이후로는 300 정도? 근데 이제 8차서부터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800 정도 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에 800 든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라 지원으로 뭐 300, 400으로 했던 게 네. 이제 그러니까 못 하는 거죠. 못 다 하죠. 너무 사비로는. 많이 든다. 왜냐면 일도 못 하잖아요. 네. 일도 못 내려놔야 되는 일 상황에서. 못하고 800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반대로 몇 천을 쓰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벌지를 못하고 쓰는 그래서 거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겠네요. 문제인데. 아니, 아이 키우는데도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낳는 거, 준비하는데도 돈이 이렇게 많이 네. 들게 되네요. 경제적 부담이 정말 클 것 같은데, 실제로 주변에 난임 시술 중인 분들의 고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주현 씨 뭐 친구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네. 그 같이 했던 분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네, 네. 제 주변에서도 5명이 시험관을 하고 예. 있는데 3명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포기한 지인도 있고 네. 저도 6차에 성공하지 못했더라면 비용이 부담돼가지고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원 못 받으신 왜 분들은 지원을 못 왜 받았지? 못 받았을까요? 잘 몰랐나요? 건강보험료 아. 소득에 따라서 네. 이제 넘으면은 혜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야, 이것도 지현 씨도 그런 얘기 좀 들었습니까? 그 돈 없어서 못 하는 거네요. 그렇죠. 돈 때문에 못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했을 때 이게 또 채취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은 그 채취를 했는데 공난포라고 해서 네. 사용할 수 없는 난자. 아. 거의 이제 나이가 들잖아요. 예. 난자 개수가 줄어들어요. 네. 그 상태도 별로 안 좋고 네. 수정이 잘 안 되는 난자가 되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늙듯이 난자도 늙겠죠. 늙게 되는 건데 어. 그게 이제 채취가 안 되니까 채취 한 번당 횟수차가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채취당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요즘은 대부분 냉동을 해서 네. 이제 모아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냉동 한 번 할 때마다 회차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네. 회차가 줄어들면 보험 횟수가 나중에 네. 줄어드는 거니까. 예, 저희는 7차밖에 안 7차까지는 됐으니까 안 되니까. 7차가 금방 가는 거죠. 그렇죠. 한 번도 이식도 못하고 모으기만 하다가 아직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두 분 뭐 난임센터 오랫동안 다녔을 것 같은데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난임 정책이 있을까요? 두 분 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해보니까 주현 씨는 어때요? 지금 저출산이라고 해놓고 횟수를 정해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횟수 무제한으로 하자. 네, 차라리. 네. 나을 때까지. 그래, 네, 포기하거나 맞아요. 나을 본인이 때까지. 포기하거나 본인이 나을 때까지 네, 하자. 맞아요. 네. 이거는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횟수 제한이 있으면 그 안에 해야 된다는 맞아. 스트레스 때문에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것 같아. 불안해가지고. 네. 네. 만약에 사법고시 몇 번 보고 더 이상 못 보게 한다 그러면 그 불안해가지고 지금 사법고시가 없어졌지만 네, 예전에 그랬었어요. 사회만 네. 사회 해가지고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소송 넣어서 불합치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3번 떨어지면 한 번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보다 떨다가 아마 시험 못 볼 것 같아. 그것처럼 그렇죠. 이것도 횟수 제한이 있으면 정신적으로 압박이 생기니까 없애야 될 것 같긴 해. 지현 씨도 그렇습니까? 횟수 제한? 저도 항상 그거 아직도 이 난임으로 지금 시험관 준비하는 네. 분들이 지금 청원하고 있어요. 모아서. 네. 계속 매년 하는데도 안 돼요. 네. 네, 횟수 제한에 대한 것도 있지만 네. 또 저는 돈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비용. 비용 문제도 임신 준비하는 비용에 있어서 뭐 30%, 뭐 20% 이게 아니라 그냥 주자. 네. 주자 좀. 어느 정도는 또 반 이상은 처음부터 해줘야 되지 않을까. 가장 확실한 출산 정책 아닌가요, 이게? 애 가지고 싶어서 하는데 네. 이거만큼 더 확실한 게 있습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애 낳을 마음이 없는 사람 마음 돌리는 데는 돈을 그렇게 쓰면서 그렇게 쓰는데 낳겠다고 애를 하는 낳겠다는데 그 돈을 못 주냐고 국가에서. 예. 와, 우리가 개선이 돼야죠. 바꿔야죠. 예, 무조건 바뀌어져야 돼야 돼. 됩니다. 바꿔야 네. 됩니다. 얘기 들으니까 횟수하고 비용이 가장 크네요. 횟수에 쪼달려가지고 더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게 포기하시는 분들 많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분들한테 이거 예산이 아니, 그렇게 얼마 드는지 모르지만 아니 너무 아이를 갖고 싶은데 이 경제적으로 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 그거 시도를 못 한다 그러면 너무 가슴 아픈 가슴 일이잖아요. 아픈 일입니다. 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절박합니다. 이 꼴찌 0.78명.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소멸될 수도 있어요, 나라가. 아이 낳는 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나라의 이게 그야말로 존폐가 달려있는 문제인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에 저는 지원을 아껴서는 안 된다고 이거를 생각해요. 우리가 뭐 국가 예산이라든지 뭐 1억만금이 들어주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딴 데 쓰지 엉뚱한 데 쓰지 마시고. 아니, 제 생각이에요. 경기도는 뭐 네. 잘하고 있겠죠. 네. 자, 우리가 난임 지원 정책 개선 방안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현실적인 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경기도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들에게 힘이 될 소식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기존에 지원 중이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확대했습니다. 네. 소득금은 없습니다. 신청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했고 최대 우리는 21회 1,490만 원까지 시술비 지원합니다. 무제한은 아직 안 되네요. 최대 네. 21회. 예. 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신 건강보험 대상 난임 시술을 받은 난임 부부라면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 중 일부를 직접 지원하고, 자, 배아 동결비, 착상 보조제 및 유산 방지제 비용도 지원을 합니다. 시술 종류나 여성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기형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성분 기준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시거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연 씨가 이곳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경기도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입니다. 난임으로 정서적 또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난임 부부, 또 임산부, 36개월 미만 아동을 둔 양육모 무료로 상담이 다 가능합니다.
개인적인 심리 상담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꼭 예약하셔서 네. 큰 도움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경기도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는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가 경기 북부 도민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 경기 북부 권역 난임 우울증 상담센터 설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동국대 일산병원에서 운영될 예정이고요. 9월 개소를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뭐 100마디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를 실제로 이용한 당사자가 계십니다. 네. 우리 주연 씨가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았는지 우리 음. 센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아, 네. 네, 따뜻하게 공감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저희가 많이 우울했을 때 제 멘탈을 잘 관리해줬던 게 아.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큰 도움을 받은 거예요? 네, 진짜로? 제가 정말 와. 아까도 여기 오셨거든요. 네, 네. 오셨는데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고 하면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또 울었어요. 같이 울었어요? 네. 그 센터 분이 직원분이 오셨어요? 네, 같이 네, 네, 네. 오셨구나. 와. 지금도 눈시울이 붉은 지금 울고 계세요, 제가 지금. 진짜 많이 우울했을 때 제 네. 멘탈을 많이 관리해줬던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난임 치료 선택권 보장과 양방 시술의 심리적 어려움을 느끼는 부부들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또 다른 난임 지원 사업입니다. 맞습니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에게 3개월당 1인당 180만 원의 한약 비용을 지원합니다. 연령 제한 없습니다. 사실혼 관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고 하고요. 자, 여성 지원자뿐 아니라 네. 배우자, 남성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남성한테도 음. 지원을 합니다.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이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뭐 경기도 우리 난임 정책 보니까 그래도 100%는 아니지만 네. 든든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네. 세 가지 사업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두 분 어떻습니까? 우리 경기도 정책? 너무 좋은데요. 너무 21회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네네네. 저 때는 7회였다 네. 보니까 그게 와닿나 봐. 21회. 네, 네. 21회면 3배잖아요. 어. 21회. 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네. 마지막이다 생각할 때까지면 21회까지 가려면은 희망이 더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21회에 1,400여만 원 지원을 합니다. 그게 크다는 거죠. 가장 크다는 거죠. 횟수 때문에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아. 우선 비용이 문제니까 그리고 네. 또 소득 분배 네, 그거 없어요. 그거 없다는 모든 게 사람한테 줍니다. 네,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솔직히 우리나라 건강의료보험 네. 정책 자체가 네. 지역의료보험이랑 이게 직장의료보험이랑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네. 진짜로 제가 돈이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닌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도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돈이라고 비교해 보면 경기도 지금 우리 난임 정책 경기도로 이사 갈래요. 되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그러시는 네. 것 같아요. 주현 씨는 어때요, 우리 경기도 정책? 네, 소득이 폐지가 돼서 좋긴 한데, 네. 네. 횟수가 21회가 아무래도 신선이식이랑 동결 그 이식이 네. 합쳐서 21회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게 아예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횟수가요. 무제한? 네네. 무제한이요, 네. 무제한. 아니, 횟수가 많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50차 정도까지. 50회요? 네, 50회는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제한이나 다름없는 정도 숫자로 그러면 됐으면 좋겠다. 1,500회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합시다. 깔끔하게 네. 해줘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예, 하죠. 예. 제가 할 수 있으면 합니다. 아니, 만 회 정도 이러면 그거 어차피 안 돼. 그 무제한랑 똑같은 거잖아요. 네. 그 이거는 말씀이네.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기 누구나 때문에 똑같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뭐 결혼을 준비하시고 출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해당될 수 있는 사안이니까 네. 이거 국민적으로도 크게 반대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이런 아이들 이 출산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모든 이건 국민들이 우리 다 대한민국이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무제한 안 되면 125만 회 정도로 해주시면 어떨지. 네. 좀 해주세요, 제발. 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경기도는 정말 많습니다. 지금 21회니까 네.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은 거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회적 편견 또 여러 어려움 헤쳐오면서 소중한 또 아이를 만나기 위해서 두 분 정말 멋있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자, 오늘도 그렇게 결실을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또 두 분 뭐 말씀 또 계획 또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현 씨. 네. 저는 지금 많은
국가 정책이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으니까 네. 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제가 마라. 물론 다른 세상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힘든 고충이 있지만 그거에 몇 배로 너무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네. 애 자는 거 보면 행복하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다는 그 말이 저는 이제 실감이 들 정도로 아이가 너무 예쁘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그리고 보면 제가 아는 분들은 한번 했다가 그냥 나 좀만 너무 몸이 힘드니까 이해해요. 좀 쉬었다가 할래 하는 사람 많아요. 네. 그러다가 그냥 계속 못하게 안주하는 되죠. 경우가 못하게 많아요. 되죠. 꾸준히 계속 달려야 돼요. 음. 꾸준히 달려서 쉬지 않고 병원에서 요구하는 대로 계획을 같이 짜서 꾸준히 하다 보면 저 같은 이제 행복한 네. 세계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행복한 세계.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예. 배우 생활 하시던 그 시절 그립진 그립기도 않아요? 할 것 같은데 그렇진 않으세요? 그게 이제 1초 그리웠다가 딱 이제 아이 보면. 네, 왜냐면 정신이 없어서 네. 그리워할 정신도 없고 그냥 아이랑 이제 뻗어서 같이 자게 되고. 딸이 좀 더 크면 배우 생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죠. 해야죠. 해야죠. 노력해서 맞습니다. 또 네. 이제 다시 일을 저는 뭐 해야죠. 아이가 조금 크니까 그렇게 이쁘진 않더라고요. 더 크니까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네. 그렇게 죄송해요. 계속 크면 그게 이쁘긴 한데 네. 마냥 이쁘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마냥 이쁘진 않아요. 아이가 사춘기. 유튜브를 안 하나 봐요? 네, 안 했으면 좋겠어요. 게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주연님. 주연님. 네. 저도 난임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요. 그 난임이란 자체가 많이 우울하잖아요. 우울하면 그 가까운 경기 난임센터에 이용하셔서 상담을 우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우리 경기센터 네. 홍보해 주시고 그만큼 네. 덕을 받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기회주의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쉽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개인적인 아마 이야기인데 너무 솔직하게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저는 어느 때보다 가슴이 좀 뭉클해진 것 같아요. 또 음. 현실적인 이야기였으면 무제한 125만에 이런 얘기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밖에도 저희 기회주의자들에서 다루고 싶은 주제나 보고 싶은 게스트들 계시면 2023 지지스토리 다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선물도 보내드리고 이 방송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임신 힘들어서 매일 우는 아내 곁에 힘이 되어주는 남편이 있겠죠. 자, 그런데 안아주는 남편만으로 부족합니다. 임신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 국가, 대한민국이 함께 나서줘야 합니다. 네. 위대한 엄마 뒤에는 위대한 국가가 또 지방자치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네. 있어야 하는 사실 오늘 다 같이 아마 느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두 분 항상 행복하시고 아이들하고 저희는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 우리가 요거 하나 주연 씨 밖에 우리 아이하고 남편이 네. 있는데 영상 편지 하나 마지막으로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 네. 우리 서지현 배우님께도 부탁 좀 드려볼까요? 배우님은 우리 네. 다은이하고 집에 어디 있는 봐야 돼요? 카메라 카메라 켜죠. 보면 네. 됩니다. 네. 나중에 아이가 또 이거 볼 수 있는 있으니까. 거니까. 네. 이제 올라 네. 그래요 지금. 네. 글썽글썽거리십니다. 네. 다은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 다은이 예쁘게 잘 크고 엄마가 좀 더 공부 많이 해서 지혜롭고 어진 엄마가 될게. 엄마도 노력할 테니까 우리 다은이도 예쁘게 밝게 자라자. 사랑해. 예. 저희 엄마들 마음 다. 주연님 한번 더 하실래요? 비슷하게? 엄마한테 와줘서 고마워. 사랑해. 엄마는 참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참, 저희가 다 뭉클합니다. 예. 네. 자, 저희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변화의 중심에서 기회를 외치다. 기회주의자들!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가 생각하는 새로운 변화란? 혁신과 성장을 통해 더 많은 기회로 삶의 질을 높여 더 고른 기회로 가치 있는 미래를 위한 더 나은 기회로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세상을 바꾸는 기회 수도. 여기는 경기도입니다.